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오후인데요. 이분과 함께 이슈 파헤쳐 보면서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가치범 리서치 김민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함께 하신 만큼 그동안 말씀해 주고 싶었던 꿀팁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5개 말이 열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저희가 수도 정비에 대한 정책적 모멘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슈와도 연동된 철강,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강관 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표님, 사실은 오전에 비해서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전환된 종목도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의 모멘텀도 있는데 변동성이 큰 종목, 그런데 정책 모멘텀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그 자리에 대한 판단부터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한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하나 이제 서울시에서 2040 뭐 수도 계획 정비를 밝히면서 이제 상수도관 교체에 대한 이 모멘텀이 있는데, 만약에 이 모멘텀 하나만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니까 네. 좀 그냥 길게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강 관련해서 이제 가격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모멘텀보다는 두 번째 모멘텀에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러니까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관련된 모멘텀이 네. 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이고, 이게 다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다음에 이에 따른 EU의 제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요번에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차 학살에 관련해가지고 네네 EU에서 이제 5차 제재안을 발표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 이제 철강이라던가 그다음에 항공유 그다음에 사치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예정이라서, 만약에 이제 철강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철강 가격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EU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안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을 잡았었는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풍력 발전이고, 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블레이드라던가 그다음에 타워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철강 제품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철강 제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또 철강 가격이 또 오를 테고, 또 우리 이제 중국에서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계속적으로 락다운이 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제 탈탄소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철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이건 뭐 단기간에 이제 그치는 호재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지금 오후장이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한 자리라고 보시는지요? 네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으니까는 심리 자체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여진이 더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오히려 매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짧게 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철강이 여기에도 쓰이기 때문에 더불 호재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차라리 신재생 에너지 쪽을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지금은 좋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좀 호재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걸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본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좀 탄력적인 모멘텀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철강제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섹터 첫 번째 이슈를 저희가 점검을 받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볼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희가 리스트에 올려봤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의 전기차 배터리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오전에 좀 저점이 나왔다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 나오면서 그래도 지금 매수세가 다시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이슈에 따라 또 다른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어디를 지지대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많이 기관의 수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지금은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나온 이 규제안에 관련된 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새로운 악재가,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나와가지고서는 조사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던 이 리콜 이슈의 끝나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0.56%
30%까지 낙폭을 줄인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큰 악재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조사가 마무리가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리콜 사태가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냥 마음을 놓고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조사 결과 중에 조사 중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 그러니까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고 네. 이게 만약에 또 다른 회사의 리콜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뉴스 팔로우업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넓게 2차 전지를 보면 저는 사실은 오전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하락했는데 2차 전지가 잘 가네, 이쪽으로만 돈이 몰리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걸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무게감으로 시장의 이동이 좀 시선이 이동을 하면서 또 한 번 2차 전지 이 성장 섹터에 대한 외면이 나오는 그 초입이 아닐까에 대한 고민도 살짝 되더라고요. 어떠한 관점 가지고 계실까요? 네네. 일단은 오늘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하락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거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국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지 전기차 섹터라든가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요번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기관들도 지난 작년 3월 15일 날 2,600 정도 이제 코스피를 찍으면서 이제 저점을 항해했을 때 그 기간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2,750까지 오를 때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다음에 LNF, 삼성 SDI 2차 전지 쪽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전지 종목을 저가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요 기관과 똑같은 전략으로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하시는 전략, 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저점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항공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부채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리스크고요. 그런데 계속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시세는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매번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조심스럽긴 한데 항공주 지금도 진입을 할 만한 자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기사 뉴스를 통해서 뭐 여행권이 뭐 가격이 오른다는 등, 뭐 항공권에 많이 몰린다는 등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항공주에 관련된 악재는 전부 다 묻혀지고 그다음에 호재 요인들만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당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악재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게 실적으로 좀 연결되는 시기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악재가 더 크게 대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악재 내용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항공권 자체가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다는 이런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이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에서 3단계에 걸쳐서 네. 이 여객을 해외여행 수요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 3단계가 끝나는 게 10월 달인데 10월 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한 5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여객 수요 확인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유가라던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부분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항공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항공업체들의 고정 비용이 한 20-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이 항공사들이 운용 리스로 해서 이제 항공기를 운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제를 달러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환차손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10원 정도가 오르면은 약 490억 원 정도가 환차손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최근 주가가 그래도 조금 반등하면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여전히 122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으로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겠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이
탈탄소 움직임이 항공주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아, 예.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라던가 그다음에 버스, 기차 같은 거에 비해서 탄소 발생량이 지금 비행기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기후 악당이라는 별명으로 또 불리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탈탄소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SAF라는 이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좀 첨가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예 이착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화학성 연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 동물성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폐식용유, 뭐 사탕수수들을 네.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딱 이야기만 들어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공유에 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 비싼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인프라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분명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다 몰려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좀 고려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악재가 많이 가려져 있는 구간이다라면서 악재 하나하나씩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기다림이 너무 과하게 부각된 구간이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으로 항공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쏠릴 만한 지금 시점입니다. 내일 오전에 개장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좀 깊습니다. 그에 반해 소부장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시세를 주는 종목들도 살짝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전에 오후에 조금 매수 노려볼 만한 종목도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환경이 좀 그렇게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개별 기업 이 소부장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공정이 좀 고도화되면서 캐파가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좀 이렇게 좀 한정을 지어가지고 마켓 시어가 좀 늘어나고 있고 캐파 늘어나는 것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만 그러나 지금 기술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해야 되는 시기겠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짧게 점검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전부터 관심이 가장 많으셨을 금융 섹터 가운데 보험인데요. 대표님, 저도 오전에 봤더니 신고가가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보험주를 먼저 시세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구간에서라도 안정적인 포트 운영을 위해서 담아야 되는 섹터가 보험일까요? 아니면 바라봐야 되는 섹터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할 네.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데 매수가 더 좋다? 네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신고가 갱신하게 되면은 좀 매수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네. 오히려 신고가가 난다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지 이제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수익이 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보험사 같은 경우 이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용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통행량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는 네. 교통사고율도 줄어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거 다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 중에서도 이제 백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수치료가 실손율이 굉장히 컸었는데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실손보험 적자의 한 30%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쇄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금리 인상의 수혜 플러스 알파의 실적 상승까지 기대가 되기 있기 때문에 보험주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보사 쪽보다는 손해보험사의 실적을 기대할 만한 지금 시점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생보사보다는 이제 손해보험사 쪽을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입한다면 조금 장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시세를 내면 빼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조정의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수익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픽 알아볼 시간입니다. 5가지 이슈 가운데 어디서 원픽을 오늘 고르셨을까요? 살짝 알 것도 같은데요. 네네, 보험주에서 갖고 왔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롯데 손해보험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가격은 2,5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 1,700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이슈 이외에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실적 모멘텀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치곰 리서치 김민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